안녕하세요. 이지롤 스마트 블라인드입니다. 오늘은 모터와 블라인드를 포함한 완제품을 구입하셔서 제품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집에 설치를 하시고 앱에 등록해서 스마트폰으로 동작하는 것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받으셔서 박스를 뜯으시면 몇 가지 구성품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을 거고, 배선, 그 다음에 QR코드가 있는 스티커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좀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블라인드와 주 구성품인 블라인드와 그리고 어댑터를 가지고 설치하는 모습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라인드를 보시면 블라인드는 콘센트 좌우를 어떻게 선택하셨냐에 따라서 배선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콘센트가 실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모터가 무조건 오른쪽에 달릴 수 있도록 금형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를 좌측으로 하시든 우측으로 하시든 모터는 오른쪽에 달립니다. 이건 지금 반대서 봤기 때문에 왼쪽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안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모터에 왼쪽 콘센트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려면 전원선이 왼쪽 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모터에 여기 이 인풋 단자에다가 전원선을 연결해서 쭉 이쪽으로 가서 이 왼쪽 끝에 전원이 들어가는 인풋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220V 콘센트에서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원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특별히 전원선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정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좌측으로 신청하시면 이런 식으로 배선이 돼서 제품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는 220V인 전기를 저희 제품에 맞는 12V로 DC 12V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꼭 이 어댑터를 거쳐서 전원 연결을 하셔야 안전하게 저희 제품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댑터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배선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블라인드가 걸리는 공간 안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굳이 블라인드뿐만이 아니라 간접 조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3구짜리 콘센트를 만들어 놨네요. 자, 어댑터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있는 경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야겠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턱이 높고 블라인드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신장으로 충분히 가능한 높이여서 제가 사다리 없이 올라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어댑터의 설치는 끝나고요. 특별히 블라인드까지의 더 추가 전원선이 연결선이 없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댑터에 달려있는 배선만 가지고도 전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 블라인드 설치용 스냅 브라켓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폭이 2m 정도 되면 양쪽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운데에도 꼭 설치를 해서 양쪽 끝과 가운데에 브라켓 설치해서 이제 블라인드의 무게를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브라켓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브라켓을 너무 안쪽으로 몰리지 않게 양쪽 끝에 최대한 벌려서 설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블라인드라는 제품 자체에 상판이 그렇게 두껍고 직진성이 잘 나오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양쪽 끝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블라인드가 비틀어지지 않는, 꼬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블라인드가 꼬이면 특히 콤비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앞 원단과 뒷 원단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내렸을 때 무늬를 맞춰도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지하셔서 브라켓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브라켓이 알맞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이 상태에서 블라인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를 실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가져가서 걸면 되는데요. 블라인드를 걸 때 이렇게 살짝 사이즈가 큰 거, 2m 가까이 넘어가는 블라인드들은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둘이 걸면 좋습니다. 안전하고. 그런데 혼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가운데부터 먼저 걸어주는 겁니다. 가운데를 걸어놓고 나면 최소한 블라인드가 가운데에 걸렸기 때문에 특별히 무게가 많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한
그냥 걸어만 놔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자, 블라인드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먼저 앞으로 나와서 양쪽 끝에 남아있는 공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가까운 쪽부터 가서 꽂아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꽂았습니다. 자, 이제 왼쪽만 꽂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꽂고 나면 조금 이 전원 연결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먼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때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희 모터에서 전원이 연결되는 순간 하얀색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이 부분을 찍어주세요. 전원을 뺐고요. 전원을 껐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죠? 자, 이러면 이제 어댑터에서 전원이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브라켓만 꽂아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자, 경쾌한 소리가 나죠? 자, 이제 이러면 물리적으로 설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물리적으로 블라인드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아이디를 만들고 등록해서 스마트폰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앱을 켜보시면 처음에 만나실 수 있는 건 아이디가 있는지 혹은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새로 구입하셨으니까 아이디를 만들기로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항에 동의를 다 해야지 만들 수 있죠. 설치될 국가마다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으로 해서 만듭니다. 아이디를 생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구역 만들기인데요. 뭐 거실, 안방, 뭐 작은 방 이런 식으로 템플릿 자체가 이렇게 쭉 깔려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는 뭐 직접 입력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고유명사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안방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블라인드가 한 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한 번에 최대 10개까지의 구역, 한 개 구역에 10개까지의 블라인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로 해서 기기 등록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택한 구역, 안방, 선택한 디바이스 수 1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 개 돼 있는 블라인드가 회색 빛으로 이렇게 하나가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를 찍으면 이제 QR코드를 촬영을 해서 블라인드 고유의 제품 넘버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는 두 군데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의 하우징 밑에, 회색 하우징 밑에 작은 아주 사이즈로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찍으셔도 되고요. 근데 블라인드가 높거나 어쨌든 QR코드가 작아서 찍기 힘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QR코드 카드, 약간 두꺼운 종류의 QR코드 카드에 QR코드를 붙이실 수 있도록 좀 더 큰 QR코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한데요. 오늘은 제품에 붙어있는 QR코드로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이 1번을 누르면 카메라가 뜨죠, 이렇게. 자,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갖다 대면 이렇게 블라인드 모터에 고유 번호가 입력이 되면서 활성화가 된 그래픽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QR코드가 있으면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이번에 새 앱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요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없으신가요? 라는 게 있죠. 얘를 누르시면 주변에 있는 아직 등록 안 된, 즉 AP 모드에 있는 제품이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꼭 새 제품이거나 혹은 쓰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해서 와이파이 AP에 검색이 되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QR코드를 찍든 아니면 없는 걸 검색해서 등록을 했든 디바이스의 정보는 올라왔으니 와이파이 연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와이파이는 어떤 와이파이냐면 현재 집에 설치하는 곳에 있는 무선 공유기를 뜻합니다. IoT 장비는 커버리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넓은 커버리지를 더 중시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집안 구석구석까지도 IoT 장비가 깔려 있으면 무선 공유기랑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기가보다는 2.4기가를 거의 대부분 이용합니다. 저희 제품도 2.4기가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5기가가 아닌 2.4기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검색이 되고요. iOS에서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2.4기가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와이파이를 켜주세요 라고 해서 ON 했어요 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제품은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무선 공유기를 검색을 합니다. 지금 KT 기가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검색이 되죠. 제일 신호 강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소팅을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것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블라인드를 구역을 나눠서 반복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음번에는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연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 눌러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기기를 검색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공유기가 올라왔습니다. 연결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연결을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공유기가 아닌 저희 제품, 이 ZS로 시작하는 모터를 연결할까요?를 물어봅니다.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순서가 쭉 나오면서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를 과정을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하단 설정은 건너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블라인드까지 완제품으로 구입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단을 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뛸래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터만 구입하신 고객은 설정을 해야겠죠. 블라인드가 없으니까 저희가 설정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블라인드를 완제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하단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상하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상하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넘어가서 상하단을 이동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상하단 설정 모드에 다시 따로 진입하셔서 설정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건너뛸래요를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방이라는 구역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 이렇게 블라인드를 딱 터치하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품을 움직여서 한번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신호가 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 위든 아래든 길게 누르면 정지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갑니다. 자, 아래쪽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정지하기 전까지는 최하단까지 끝까지 움직입니다. 정지를 하면 이렇게 멈추죠. 그리고 짧게 누를 때는 누른 만큼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 블라인드는 스크린이라서 별로 이 기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콤비나 트리플 쉐이드에서는 무늬를 맞출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되죠. 짧게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거리도 설정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움직이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